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제 원장님도 대학병원에서 하는 거 많이 야단을 치셨지만 그건 뭐 야단마저 싸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보면 암 치료의 국소 치료하고 전신 치료로 나눌 수 있고요. 대개 이제 수술, 방사선, 전신 치료는 이제 항암제, 표적 항암제, 호르몬 차단제, 면역학적 치료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항암제가 1세대고요. 표적 항암제가 2세대, 면역학적 치료제가 3세대입니다. 뭐 수술은 떼어낼 수 있으면 다 그냥 무조건 다 떼어내야 되고, 국소암일 경우는 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뭐 근치적 수술, 완치를 위한 수술이 있고 완치는 못하더라도 환자가 불편해하는 걸 제거하기 위한 수술. 수술로 인한 불편한 것 때문에 이제 뭐 냉동 수술 또는 좀 더 정밀하게 수술하기 위해서 로봇 수술 이런 것도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완벽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죠. 아마 우리의 후손들은 그런 도움을 받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사선 치료 역시 마찬가지인데 뭐 방사능으로 째는 건 다 아시고요. 역시 목적도 완치 목적 보조처 증상 완화 이렇게 하고요. 요즘에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리니아악 세기 조절입니다. 그리고 양성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한 2군데 있죠. 그리고 이제 중립자를 몇 군데서 들여오려고 시도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야죠. 자꾸 일본 가서 하는 것도 그렇고 좀 더 고에너지와 정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양성자, 중립자 치료입니다. 이제 항상 욕을 많이 먹고 있는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장기들이 전이 돼서 국소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는 할 수 없이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는 그냥 환자가 호흡기내과 가서 진단받는 호흡기내에서 치료, 소화기내과에서는 소화기내과에서 항암 치료 뭐 이런 걸 했지만 요즘엔 전부 정형내과로 많이 가고 조금 병원이 세팅이 돼 있는 데일수록 그런 게 잘 되고 아직도 그런 거를 끈을 못 놓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환자의 건강 상태를 잘 보면서 치료를 하죠. 그래서 치료 효율은 뭐 완치가 한 30%, 연장이 40%, 증상 완화가 한 30% 되면 이제 항암제가 욕먹는 이유는 증식 억제제예요. 대부분의 항암제는. 왜 증식 억제제냐면 이제 우리 정상 세포는 한번 성장하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안 하죠. 아까 말한 대로 필요할 때만 세포 분열을 하는 거. 그렇지만 이제 우리 몸에서 골수라든가 이 머리, 그다음에 위장관 점막은 암보다 더 빨리 세포 분열을 해요. 그래서 부작용이 또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 합성이라든가 DNA, RNA 합성을 차지하고. 증식이 빠른 암에일수록 더 효과가 있고 이제 암세포를 괴사시키거나 자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이제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입힙니다. 특히 골수를 억제해서 백혈구를 못 만들게 하고 빈혈이 생기게 하고 혈소판을 못 만들게 하고 머리가 다 빠지고 입안이 헐고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환자들이 매우 싫어하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꼭 이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입니다. 이제 항암 치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융단 폭격을 하는 거라면은 이거는 이런 한 가지 표적에다가 이제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비교적 적고 타겟이 잘 잡혔다면은 치료도 잘 됩니다. 그래서 1차 표적 치료제로 글리백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에서 거의 성공을 했죠.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그동안 치료를 해도 효과도 별로 없고 잘 낫지도 않으면서 꾸준하게 나빠지면서 결국은 급성 백혈병으로 넘어가서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그거는 유전자 변형이 딱 하나만 일어나요. 99%에서 한 개만 일어나서 그것만 차단하면 이제 병이 좋아지는 거죠. 글리백이라는 걸로 해서 이제 히트를 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것도 하자였다. 근데 그거 외에 다른 암에는 유전자 변형이 수천 개가 일어나요. 그걸 다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그 변형된 유전자 중에 대장 유전자를 찾아서 이제 하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뭐 이레사라든가 탈세바, 퍼세틴, 아바스틴, 넥사바, 수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성공을 하고 지금도 새로운 표적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패러다임은 전신 항암 치료가 아직
면역도 메인이긴 하지만 점점 그 메인 포션이 줄어들고 표적 치료제 쪽으로 이제 쉬프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차지하는 데는 이제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디펜던트 유방이라든가 남성, 또 남성 호르몬의 디펜던트한 게 이제 전립선 이런 것들은 이제 호르몬을 차단하면 암이 더 자라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쓰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화두에 오르는 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라는 거는 말은 면역 항암제로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항암제가 아니에요. 암세포가 면역 세포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위장막을 써가지고 나는 암이 아니고 네 친구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 세포가 그래 하고 이제 속아가지고 공격을 못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제 그 위장막을 걷어낸다면은 면역 세포가 네가 친구가 아니고 이놈이 나를 속였네 하고 이제 공격을 해대면 성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과정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두 가지 기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T 셀이에요. T 임파구인데 그 중에 암 세포에서 나오는 항원 유전자 정보를 이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 받아가지고 활성화가 안 된 T 셀에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 뭐 MHC와 TCR을 통해서 이제 암세포에 대한 항원,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갖고 있으면서 이제 이 피 속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활성화된 T셀로 바꿔서 무조건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차단하는 약이 이제 여보이죠. 여보이 같은 약이 와서 이 CTLA를 와 이게 붙는 걸 차단해서 이걸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게 이제 처음 나온 면역 항암 치료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 항암제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이제 T 임파구는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해요. 순찰을 해서 이 PDL1과 T셀 리세타를 갖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찔러봐요. 순찰을 한다 그러면 열쇠를 갖고 다니면서 지금 문을 한번 열어보고 닫혔나 안 닫혔나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해서 요거와 요거가 붙어오면 너는 우리 편이네. 근데 이 암세포에 PDL1이 없대면은 요거가 붙질 못하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하고 죽이는데 이놈이 이 아까 그 면역 시스템에서 도망 나온 가장 큰 메커니즘이 이 PDL1이 몸 안에 생기는 거예요. 자기 살아가려고 이걸 정상 세포에서 뺏어가지고 와서 살아요. 그래서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순찰 돌면서 요거 두 가지를 항상 붙여봐요. 붙여서 괜찮으면 통과시키고 아니면 죽이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티 PD 여기에 붙지 못하도록 만든 PD1에 대한 거죠. 키투르다, 뭐 옵티 뭐 이런 거고요. PDL1에 대한 게 디센티, 아벨루마, 더발루,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생각보다 이렇게 치료 효과가 높잖아요. 그런데 치료가 되는 사람들은 화끈하게 돼요. 또 안 되는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제 그런 뭐 아니면 도식의 반응이 일어나고 물론 중간도 있지만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환자가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만 나이가 들면 면역 기능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암에 걸려서 몸 컨디션 떨어지면 또 떨어지죠. 항암제마저 뭐 하면 또 그냥 바닥을 치죠. 그런 분들한테 이 면역 치료제를 해서 그 위장막을 벗었다고 쳐봐요. 이놈이 암이네 하고 좀 쳐보려고 그랬더니 내가 기운이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원 노출된 이 T세포가 활성화하고 증식돼 있어야 되고요. 또 아까 말한 그 항원 전달 APC라 했죠. 안티젠 프레젠팅 셀 이런 것도 자기 정상화 역할을 하고 T세포, NK셀도 활성화될수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활성화된 셀들이 그 정보를 갖고서 자기 새끼들을 자꾸 키워내야 돼요. 그걸 또 정보를
갖지 못하면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면역 시스템이 계속 그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거에 시달리다 보면 제 어딘가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있다면 이게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기 때문에 평소에 이게 우리가 면역요법 중에 non specific 비특이적 면역 그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대표적으로 이제 하는 게 이 방광암 환자한테 방광에다가 BCG를 접종을 해요. BCG 여러분 다 맞아 보셨죠? 그래서 결핵 예방 주사라고. 근데 BCG는 그게 방광에 들어가면 비특이적 면역 반응을 유발해 가지고 이 비특이적 면역 반응된 것들이 방광암 세포들을 공격을 해요.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는 그 미슬토 요법도 비특이적 요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는 환자들한테 그래서 면역 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이 면역 치료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인이 아니고 여기서 월급 받는 사람이라 꼭 이걸 저기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필요성을 제가 느꼈어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현대 암 치료는 과거의 치료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우선은 다학제 팀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허준 선생께서 이 허준전을 보면 올마이티죠, 올마이티. 내가 혼자다 하잖아요, 그죠? 그 시대는 이미 지났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외과에서도 항암 치료하고 뭐 저기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느끼시는 분들은 자꾸 이제 줄여 나갑니다. 유관과의 전문의가 모여서 최적 치료법을 결정합니다. 혹시 갔더니 안 하느다. 그럼 그 병원 과감하게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외과, 종양내과, 방사선학과, 병리과 이렇게 모여서 최적의 방법을 결정하고 환자와 가족을 참여시켜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이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전에는 무조건 폐암 진단 났으면 무슨 항암제 치료해야 돼. 그러고 이제 끌고 나갔는데 이제 개별화됩니다. 그래서 우선 표적 치료가 가능한가, 환자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강도를 할지 안 할지로 이제 결정하고 경제 여건도 또 그래서 요즘은 저 사회사업가들이 그 팀에 들어와요.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지 또 환자의 기호 선택을 고려해서 환자한테 결정권을 주고 그러니까 개별화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정밀의학이 이제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암 유전자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됐고 우리나라도 그 암 환자들의 유전자 변형에 대한 전 국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본부가 이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이런 큰 병원들의 환자들의 원하시는 분들을 받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물론 당장 거기서 답은 나오지 않지만 그를 모아서 데이터를 뽑아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게 결정을 납니다. 그래서 폐암이면 폐암 치료, 간암이면 간암 치료, 위암이면 위암 치료를 했는데 앞으로는 암으로 진단받으면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어떤 변형이 일어났는가를 보고 거기에서 표적이 어떤 걸 표적하면 되겠다 싶으면 그게 암이 무엇이건 간에 그 표적이 맞는 표적 치료제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에도 암은 있어서 꼬집어 뜯든지 어떻게 해서 고쳤겠죠. 그리고 한 30년대는 뭐 수술 방법이 좀 개선되면서 25%. 그리고 리내약이 나오면 한 30% 됐고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한 37%. 좀 이펙티브하고 한 로컬 앤 시스템 테라피를 하면서 한 40%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초기 진단이 이제 하면서 50%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약제침, 뭐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이런 거 하면서 한 70%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 세대는 얼마가 될지는 누구도 모르죠.